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문제 하나 58번 문제였죠. 이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죠.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44페이지 58번이요. 1초 마지막 1초 처음에 t라는 시간 전체 떨어지는데 그 앞에 t1이라는 시간 떨어지고 나머지 시간 떨어지는 시간을 1초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t하고 t1만 계속 비교하려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됐었죠. t를 t1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t는 1 플러스 t1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전체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g t의 제곱인데 t가 바로 1 플러스 t1이 되는 거고 처음 t1 떨어지는 높이가 0.4h가 되겠죠. 2분의 1 g t1의 제곱이니까 변변 나눠주면 이제 h가 약분이 돼서 h는 소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0.4분의 1은 2분의 1g, 2분의 1g도 약분이 되고 남는 건 t1의 제곱분의 1 플러스 t1의 제곱이니까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루트를 해주면 루트 0.4분의 1은 2.5가 돼서 t1분의 1 플러스 t1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t1이라는 시간을 구하면 그리고 t1이 구해지고 1 플러스 t1 해주면 전체 시간 t가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다음 장 3장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3장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할 때는 수학이 필수적이다 그랬고 그 수학에 관련된 항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3장은. 물론 이제 벡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학에서는 되게 벡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전자기학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기계에서 역학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벡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벡터를 공부하고 나면 또 더 다른 분야에서는 뭐 텐서를 공부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이나 또는 선형수학에서 역시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게 되는데 다 두루두루 통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벡터에 대해서는 벡터 연산, 벡터에 대한 기본 그리고 연산, 벡터 연산에서는 벡터의 합과 차, 덧셈, 뺄셈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이제 벡터 곱이 또 한 3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하죠. 48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벡터와 스칼라, 벡터의 개념, 스칼라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건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다. 그리고 스칼라는 방향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고 크기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디로, 위치 또는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은 다 방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양들은 이제 벡터가 되는 겁니다. 책에도 나와 있듯이 변위,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은 벡터가 되는데 모든 물리량이 방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10번째 줄에 돼 있죠. 온도, 압력, 에너지, 질량, 시간 등의 양에는 방향성이 없다. 여기 보면 온도나 압력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냥 크기라는 값만 가지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지 방향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본래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본래 없었다는 게 아니라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정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은 이제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온도에 보면 마이너스 10도씨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 온도의 부호는 부호긴 하지만 방향을 지시하는 부호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대해서 기준보다 작아져 있다 또는 더 낮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감소되어 있다. 이런 이제 크기의 개념이지 이게 하나의 어떤 방향을 가진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벡터에서의 부호는 실제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스칼라에서의 부호는 기준보다 감소되어 있거나 또는 모자라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변이 벡터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더 책을 쭉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기하학적으로 벡터 더하기라고 하는 벡터 덧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48페이지 그림 하나 이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림 3-1번 그림인데 이 A번 그림이 설명하는 건 자, AB, A-B, A2-B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시작은 A, B, 시작은 A 다시 끝점 B 다시 A2 다시 B2 다시로 시작과 끝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 자체도 다르죠. 지금 이 벡터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그려져 있지만 이 벡터라고 하는 건 크기와 방향만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방향이 어때요? 다 동북쪽, 북동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다 동일한 방향,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같다. 그리고 크기는 우리가 벡터의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벡터의 길이가, 이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가 되는데 다 같죠. 따라서 이 각각 세 개의 벡터는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기 때문에 다 동일한 벡터다. 이런 얘기예요. 동등한 벡터다. 그래서 벡터의 상등, 상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번을 보면 B번의 그림은 A에서 B로 가는데 이건 이제 변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할 때 가는 경로가 직선 경로로 갈 수도 있고 꼬부라진 경로를 따를 수도 있고 다른 경로를 따를 수도 있죠. 하지만 처음 시작점은 다 A였고 끝점은 다 B였다. 그래서 변이 벡터라고 하는 건 시작과 끝으로만 정의가 돼 있죠. 우리가 델타 X 그러면 x2 마이너스 x1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잖아요. 위치의 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처음 점과 나중점의 위치로만 정해지지 경로에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예요. 경로에 무관하다. 이게 이제 벡터의 하나의, 특히 이제 변이 벡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게 책에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벡터의 덧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